이번 시간에는 취업 성공, 미래 인적 자원으로 성장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이제 조직에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패턴, 목표를 지향하는데 하나의 바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취업, 직업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시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 모친이 자녀의 즉 이제 맹자죠. 맹자의 어떤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최적 환경의 어떤 학습 조건을 선택해 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취업, 직업 분야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중요시되는 그 어떤 취업이나 직업 어떤 분야에 의해서 자기 미래 인생의 어떤 비전을 어떤 방향으로 실현해 갈 거냐, 또 목표와 일치되는 직업 분야냐, 취업된 기업이냐, 또 다른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어떤 비전과 목표를 추진해 가는 2차적인 어떤 이원화된 그런 어떤 관점으로 자기 인생 어떤 방향과 또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실행하느냐, 이런 부분도 연계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업, 이제 취업이 잘 되는 어떤 직업도 있고, 취업이 어렵더라도 또 자기 어떤 성장을 뒷받침해 주는 어떤 그런 어떤 직업 분야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분야가 내 미래에 대한, 내가 기업에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든 내 개인의 비전을 실현할 때 큰 밑바탕이 되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 분야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되겠죠. 취업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관점, 미래 성장, 산업 분야에 있는 직업, 그렇지 않으면 취업을 했더라도 몇 년 경과되지 않아서 그 산업이 위축되게 보면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확장됩니다. 그럼 또 다른 분야에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죠. 신입사원으로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경력직으로 전환하기에는 더 어려운 그런 환경에, 취업 환경에 당면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 성장 산업을 예측해가지고 성장 직업. 근데 이제 산업이란 부분이 옛날 같으면 이제 1980년대, 90년대 그 어떤 시점만 하더라도 성장 어떤 패러다임이 지속적으로 한 10년 또는 한 7, 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이 근래 이제 산업 성장 패러다임은 3, 4년마다 성장됐다가 위축됐다가 또 성장됐다가 위축됐다가 이런 또 사이클 타임이 굉장히 이제 짧아졌다 이거죠. 옛날에는 7, 8년 또는 15년인데 지금은 3, 4년, 2, 3년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또 사이클을 경유하다가 소멸돼 버립니다. 쇠퇴돼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분야에 있는 직업, 이런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저성장기에는 좀 위축됐다가 또 다시 이제 성장성이 회복될 때는 기업이 또 이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어떤 선호도 또 전문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 이제 다양하고 많이 그런 어떤 기회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소멸된 어떤 직업 분야에서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지식, 인적인 어떤 네트워크, 이제 산업이 이제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전혀 활용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야, 어떤 직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전에는 기업 중심에 한번 입사하면 퇴직할 때다. 그럼 기업도 조직원에 대해서 퇴직할 때까지 한 어떤 신분 보장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관리를 했고 육성을 했고, 그 다음에 개인도 기업의 성장성과 동시에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를 실행을 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좀 기업 의존적인 그런 개념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산업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내가 그 기업을 믿었는데 그 기업에 사업이 안 돼서 그 사업을 철회한다. 또는 규모를 3분의 1로, 2분의 1로 축소시킨다. 그러면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직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어떤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이런 환경이 당면하게 된다. 그래서 미래 성장 산업에 준하는 직업 분야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자기 전공이 있고
이미 저 산업부터 성장 패러다임하고 일치되면 다행인데 일치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현재 재직 중인 조직원들 전공과 담당하고 있는 업무 연관성 분석해 보면 한 36% 정도는 자기 전공과 일치되는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7, 8% 정도는 연관된 분야, 동일한 전공은 아니더라도 그 지식을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연관 분야에서 그 이제 28%, 뭐 전공 분야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나더라도 평균치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지난 60%, 70%는 관련 전공 분야에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이제 20, 30%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에서 어떤 직업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럼 이런 어떤 분야, 이런 어떤 상에 당면하게 되면 연관 분야에서 다시 선행 어떤 경력을 시너지 효과로 해서 또 다른 역량을 확장시켜 나가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분야, 한 30%는 전혀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가면서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든, 결국 준비를 해야 되죠. 취업 준비를 해서 그런 어떤 진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 어떤 전공, 어떤 적성에 준하는 분야에서 취업을 하되, 그 분야가 산업이 이식될 때는 연관 분야에서 또는 다른 분야에서라도 역량을 개발해서 그다음 취업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 그럼 우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산업 어떤 패턴 설정 탐색도 중요하고, 그다음 삶의 목표 방향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조직에서 정말 정년퇴직 할 때까지 전문 경영인으로서 성장할 거다, 또는 고급 어떤 관리 리더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내가 승진하고 역량을 전문화시키겠다. 뭐 그 이후에 내가 퇴직해서 거기서 트레이닝됐던 어떤 역량을 전문 역량을 토대로 또 인정 어떤 네트워크를 토대로 내 개인 사업을 한다, 또는 다른 분야에 그 연관된 어떤 분야에 취업해서 좀 더 역할을 전문화시킨다. 이런 어떤 방향, 그렇지 않으면 한 5년 정도까지는 사회의 어떤 경험을 체득하기 위해서 기업에, 내가 선호하는 기업에, 또 내 어떤 경력에, 이미지에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에, 어떤 업무 분야에 한 5, 6년 동안 근무하고, 그 이유는 특정 또 다른 어떤 삶의 어떤 개인의 목표 비전이 있으니까 그 분야로 전환할 거다. 그러면 한 3, 5, 6년 근무하다가 다른 분야에 전환할 거다. 그럼 그 어떤 단계에서는 그 분야에서 역할을 했던 전문화보다는 인적 어떤 네트워크 중심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경영 관리자까지 성장, 발전하면서 정년퇴직할 거다. 그런 것 같으면 전문 인력으로서 어떤 리더십과 경영 어떤 관리 능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어야 그런 기회를 또 자기한테 보상을 수행할 수 있을 거다 이죠. 그래서 삶의 어떤 목표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 이 부분을 토대로 이 방향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과연 자기가 어떤 일정한 어떤 패턴의 목표를 설정했으면 내 적성적인 역량이, 선천적인 적응력이 뒷받침이 되지느냐, 안 그러면 후천적으로 그 분야에 내가 선택한 삶의 어떤 목표 분야에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방법을, 또는 적응 어떤 역을 향상시켜야 되느냐, 개발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삶의 어떤 목표 방향이 적성과 일치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게 노력해서 크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소위면서 뒷바람을 불어준다 이거죠. 앞으로 달려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면 얼마나 쉽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뭐 스포츠 어떤 경기에서는 기록 경기에서는 초속 2m 이상의 영향을, 자연의 어떤 영향,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그는 등위는 어쨌든 똑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1등을 했으니까 등위는 인정해 주더라도 기록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어떤 영향력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또 살아가면서 어떤 백그라운드라든가 그 부분이 지연이 되든 학연이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가 점진적으로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풍조가 점점 소멸해 가는 단계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추운 날씨에 따뜻한 햇빛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더운 날씨에 시원한 그늘, 햇빛에 있는 햇빛을 쬐는 보다 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그늘이 더 활동하기 더 편리하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적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원적인 어떤 역할이 되니까 적성은 어떤 패턴의 적성을 가지고 있고 가급적이면 연계시키는 게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내가 세모라는 어떤 방향을 추진할 거다. 그런데 적성은 네모다 이거죠. 그럼 일치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내 어떤 목표 방향을 변화 조정해야 되느냐. 목표 방향은 어떤 미래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또 자기 어떤 하나의 어떤 삶의 어떤 관점에 의해서 가치관 개념에 의해서 확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성이 이 두 가지 요건과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변화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세모를 선택했다. 그래도 적성은 네모다. 그러면 네모인 적성을 세모인 형태로 경험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적성화 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인 행동, 그 부분이 적성과 같은 어떤 패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과 목표 방향을 조정한다기보다는 적성을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개발하면 되는데 적성은 어떤 습관화시키면 되는데 왜 적성을 검토를 해야 되느냐. 동일한 분야, 세모에 있던 방향이 설정해야 되고 세모에 있던 적성이 수용되어 있다. 선천적인 어떤 태동으로서 그런 어떤 적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별도로 노력하지 안 해도 되겠죠. 왜? 자연적으로 이미 내재되어 있는 역량으로서 자기의 어떤 추진력의 실질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네모다 이거죠. 그러면 노력해야 된다 그죠. 세모가 될 수 있도록 뭔가 그러면 자 네모의 어떤 적성과 선천적인 네모의 적성과 후천적인 세모의 적성 두 가지 백립되죠. 그럼 다양하게 되죠. 그게 이제 역량의 정문화 또 응용 능력의 뭐 다각함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적성도 측정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개발 이런 부분이 아무리 최적화되어 있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패러다임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 취업 관문을 통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뭐 취업에 관련됐던 능력,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일차적으로 이제 취업 어떤 과정이 뭐 서류 전형, 그다음에 이제 뭐 인적성 시험, 그 과정은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필히 이제 통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시 되는 어떤 부분은 그거는 하나의 요건이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닌 겁니다. 업무를 성과지향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보편다당에게 우리 기업에 있는 조직원은 이런 수준은 돼야 된다 하는 기준 조건이 인적성이 되는 겁니다. 인적성이 물어보는 어떤 기본 어떤 개념의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기 담당,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특정 어떤 분야 조직에서 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조직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역할을 통해서 조직 성과를 실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한, 잘하는 데 필요한 어떤 가치 개념이 필요하고, 행동, 협력, 지원, 어떤 책임, 어떤 역할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건 이제 면접 과정에서부터 점검이 들어가는 겁니다. 면접 과정. 아, 이 인력은, 채용 대상 인력은 어떤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 최적화적인 인적 자원의 활용 또는 효용성이 또는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이 가장 타당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됐던 이제 질문이 나가죠. 특정 부분에 잠재력이 있느냐. 물론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묻더라도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확인을, 점검을, 또 수준을 검토하게 된다. 그래서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제 직무의 수행 요건이라는 것은 개별 조직 단위별로 이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데 조직별로, 소속된 어떤 조직별로 그 조직 안에 또 이제 조직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계, 직급이 있죠. 직급별로 이제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업무는 상위 직급, 뭐 일반 어떤 관리, 어떤 통계 조정 업무는 중간 레벨,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좀 업무, 지원 업무, 이제 이런 업무는 이제 뭐 신입사원이나 이제 대리직급 또는 2년 차 이제 사원들이 이제 담당하는 역할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업무, 직무 어떤 수준에 따라서 담당 역할은 구분되더라도 이런 업무를 A팀에서 수행한다. 우리가 이제 인사팀, 이제 여러분들 채용해주는 분이 인사팀이지 않습니까? 인사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이렇다. 그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사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과 능력과 행동과 방법적인 개념이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을 학습해서 이해해서 면접을 하게 되면, 입사를 하게 되면 우선 면접 과정을 통과해야 취업이 되니까 면접도 아주 준비된 인력이다. 업무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자기의 어떤 역할의 방향, 그 다음에 자기가 기업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런 사람 채용하고 누굴 채용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입사를 한 이후에는 그런 또 역할 방향과 나타내야 될, 실현해야 될 태도도 알고 성과 어떤 과제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주 짧은 적응 기간을 경과해서 아주 적극적인 어떤 과제 수행 역할을 하고 성과를 실행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 우연한 기회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입사를 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거죠. 적응 기간이 굉장히 많은 기간 소요되고 그런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자기 어떤 기본 어떤 패턴 우물쭈물하면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수한 어떤 인적 자원이라고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육성하고 이렇게 인사제도적인 어프로치를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역량 개발은 취업하는 데도 필요하고 취업한 이후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제 적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질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서 체제화 시킬 거냐, 활용할 거냐, 또는 이제 진로 방향, 그다음에 자기 어떤 미래 어떤 비전과 일치되는 적성. 이미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설정된 방향에 이런 어떤 진로 방향이 설정됐다, 취업 분야가 설정됐다. 그러면 이런 역량을 갖추면 적성이 있다 그러면 아주 체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목표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이런 적성이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매칭시켜야 되겠죠. 또 이런 적성과 이런 적성. 그럼 이제 두 가지 이런 적성. 손이 펼쳐지는 적성, 손이 주먹에 쥐어 있는 이 선천적인 적성, 이 적성을 이런 형태도 활용하고 응용하고 이런 형태로 또 새롭게 이제 적성을 개발해서 자기 어떤 진로 방향 또 삶의 어떤 목표 추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지향 행동이 어떤 패턴에서 어떻게 자기 어떤 잠재된 적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검토를 하되 기획적인 어떤 부분하고 관리적인 어떤 부분하고 하는 또 생산 가치적인 영업이나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행하는 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제 고객 관리나 서비스, 연구 개발이나 이런 탐색, 논리적인 어떤 분석 이런 부분 어떤 패턴에 대한 잠재된 적성이 있느냐, 그런 어떤 형태를 토대로 그 부분이 이제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적성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어떻게 이제 연계해서 응용할 거냐 하는 어떤 관점으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내가 지향하는 어떤 진로 어떤 방향에서는 기업에서 성장 어떤 기준에서는 이런 유형이다. 그럼 이제 이 형태가 매칭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적성을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죠. 개발 때 표준화된 습관 행동으로 개발한다. 개발 때 그럼 이제 표준화된 형태는 이 부분에 최적화된 어떤 형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손바닥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적성에 정해되지 않습니까? 그럼 손등 중심으로 하면 형태는 비슷한데 어떻게 됩니까? 관점이 달라지죠.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적성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때 이런 형태로 이렇게가 아니고 손등이 아니고 손바닥. 왜? 이 손등과 같은 어떤 형태다 요구된다. 그러면 이제 손등 형태로 이 형태가 이제 표준화된 어떤 습관 형태다. 같은 어떤 적성이라도 자기 어떤 목표 지향성에 이미 선천적인 어떤 적성은 주목과 같은 적성을 내재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런 적성이 요구되면 이 적성이 일치되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러나 이런 어떤 적성이 필요한데 이런 적성이 내재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적성을 이제 관리해야 된다. 관리할 때 포준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포준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너무 이제 차별적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매칭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손바닥과 같은 적성인데 손등과 같은 적성으로 개발하면 이 또 변화 조정해야 됩니다. 이 적성을 또 다시 이제 1차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그는 이제 잠재되어 있는
본능적으로 선천적인 어떤 적성에서 응용할 수 있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습관화시킬 때는 표준화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조정하는 게다.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성, 나머지 업문제 프로세스에 관계없는 적성이 아니고 관계 있는 적성, 그러나 전략이다, 개발이다, 관리다, 운영이다, 또 이제 역할을 조정하는 이런 포괄적인 어떤 관점에 연계되는 적성, 그런 이제 가치 지향적이고 업무 역할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태도 그때 상위에 따라서 뭐 수능력이 되겠죠. 수능을 잘하는 어떤 추진력이다. 그럼 상대들은 어떤 아주 적극적으로 업무를 실행하고 굉장히 이제 뭐 바삐 움직이는데 느긋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런다 하면 그 수능되는 행동이 아니겠죠. 태도라도 그 어떤 리듬에 따라서 어떤 데는 또 빨리 서두르면 또 혼돈스러울 수 있으니까 느긋하게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느긋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는 추진하게 하고 이런 또 태도적인 부분하고 이제 그런 어떤 행동 어떤 패턴들을 이제 습관적인 또는 적성적인 어떤 관점으로 검토 조정해 가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 분야 그런 분야 결국 이제 적성적인 어떤 행태도 자기 진로 방향 목표로 하는 업무 분야를 이제 설정해 가지고 뭐 적성적인 어떤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진로 산업 어떤 패러다임 그다음에 적성에 일치되는 이제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에 맞는 역량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직업 발달 어떤 패러다임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산업 표준 분류에 전체적인 어떤 직업은 만 한 3,000여 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매년 20, 30개는 소멸되고 새로 이제 발생되고 이런저런 어떤 형태 이제 변화 조정은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만 한 3, 4천 개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어떤 큰 어떤 한때 뭐 산업 분야 그다음에 이제 업무 어떤 유형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구분해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어떤 이런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러면 24개 됩니다. 경영 사무다, 영업 판매다, 생산 관리 어떤 기계 정비다, 기술 공학이다. 물론 이제 사회과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학적인 부분, 또 인문학적인 어떤 부분, 그다음에 이제 특수 어떤 자연 어떤 과학적인 부분,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물론 이제 그 이제 자기 이제 전공 방향, 전공 분야고, 그다음에 직업의 어떤 선택 분야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는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직업을 선택해서 아주 성공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자기 전공에 맞는 산업이 저성장 산업이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서 전공에 맞는 어떤 분야에 취업하겠다고 매달려 있으면 그 상당히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취업이 돼야 조직에서 인적 자원으로 성장을 하든 또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서 자기 성장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분야에서 가장 최적화된 어떤 분야 이런 분야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 성장이 사이클에서 성장 산업, 저성장 어떤 단계에 있는 최저점에 있는 어떤 시점은 곧 이어서 성장 어떤 단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있는 어떤 직업에 한해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다가 최저점에 있다가 영원히 소멸되는 직업 분야 그거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요 단계에서는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직업 분야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만 또 요 시점에서 이 어떤 시점에서는 영원히 이제 소멸해 가버린다 이죠. 그럴 때는 자 직업에 전환을 해야 된다. 다른 직업을 전환해야 된다 하는 관점. 그럼 예를 들어서 금융 어떤 보험 산업 분야가 되더라도 경영 사무 다 있고 영업 판매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은 없더라도 생산 분야는 뭐 자동차를 생산하든 뭐 항공기를 생산하든 뭐 선박을 생산하든 생산 관리나 기계 장비나 기술 공학이나 제품 어떤 개발 이런 부분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부분들은 뭐 설령 어떤 금융보험이다. 그럼 문화예술, 금융보험에 왜 문화예술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전공했던 분들은 홍보팀에, 홍보 어떤 기획팀에는 문화예술적인 어떤 감각, 그런 어떤 전공자, 많은 인력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 이거죠. 필요하다 이거죠. 꼭 문화예술 분야다. 그 부분만은 아니더라도 의료보건, 기업에도 의료 어떤 지원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큰 어떤 기업들은 의료진들도 다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또 보건직에 있는 이런 어떤 건강검진을 해주는 어떤 분들, 물론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꼭 의료기관에 취업한다가 아니고, 이제 각 어떤 산업 분야에는 여러 어떤 업무, 직무 분야가 같이 이제 수용되어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진로 방향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각 자기 역량이 이제 전문화되어 있어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야가 선택되지만 이 분야에서 요구되는 이런 어떤 역량들을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다. 생산관리의 경영전략. 그러면 생산관리에는 생산 전략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기술 서비스다. 그러면 서비스 전략이 되고, 전략이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든 한해 전략적인 토대 위에서 어떤 방침과 목표 방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방침과 목표에 의해서 계획 실행할 한해 단위들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서 성과 지향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전략적인 관점, 성과적인 관점, 환경에 대응하는, 왜 산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경쟁기업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이전에 했던 역할과 원래 당에 연도했던 역할, 어떤 차별성을 주고 역할을 전문화시키고 차별화시키고 효율화시킬 거냐 하는 관점도 시장이라고 해서 꼭 외부 시장, 소비자 어떤 특성, 상권 어떤 구조, 이것만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라는 토대를 벗어난 그 관점은 사회적인 환경, 그 환경이 시장 환경. 그러면 왜 사회 환경으로 하지 않고 시장 환경이냐? 사회 환경은 복합적인 환경이고, 우리 기업에 관계되지 않는 환경도 있고, 이제 시장 환경에서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높은, 소위 말해서 이해관계적인 측면의 시장 환경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 환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런 역량을 갖추어야 되고, 이제 지금 이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제일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중요하게 이제 검토를 해 가면서 성장성이 지속되는 그런 어떤 직업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역량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산업의 태동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의 태동도 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관리는 이제 소위면서 기업들의 목표 관리, 성과 관리, 사업 효율성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이제 경쟁이 치열해 가는 겁니다. 치열해 가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면 사업을 취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더 이상 팽창되지 않고 확장되지 않으면 현상 유지를 하게 되고, 시장이 이제 계속 성장하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쟁 기업이 탈락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향상시키면 이제 그 기업은 계속 이제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어떤 잠재력도 중요하고, 산업 분야도 중요하고, 자기의 어떤 역량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는 상당히 이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자료입니다. 저희들 이제 연구 용역할 때, 몇 천만 원, 매덕 용역 과제로서 이제 분류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 자료인데, 그 자료를 여러분들은 이제 큰 어떤 개념만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료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형태는 여러분들이 진로 방향, 선택 분야, 직종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직종. 우리나라 같으면 서특표시다, 나머지 강력시다, 또는 도다, 이 구분되는 게 이제 직종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직종 안에, 서특표시 안에 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구. 나머지 이제 다른 어떤, 광역시도 이제 구가 있고, 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 단위에서는 이제 시, 또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가 직렬이다. 그거는 직종이라는 범위 안에서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렬 안에는 이제 조직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조직은 이제 우리가 구 안에 각 동이 있듯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단위에서 점진적으로 그룹핑돼 나오는 형태다. 우리 이제 대학도 무슨 대학이다. 그럼 이제 단과대학이 있고, 단과대학 안에 이제 개별했던 과가 있고, 그 형태가 이제 직종, 대학 전체가 직종, 단과대학이 직렬, 그 단과대학 안에 소속돼 있는 과들, 전공과들이 이제 담당 조직이다. 이 형태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종, 직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직 단위별로 담당 역할, 그 다음에 갖추어야 될 능력,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어떤 가치관적인 어떤 패턴,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행동의 어떤 리듬,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달라진다. 이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들 무턱대고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직종의 어떤 직렬, 조직까지 선택하는 것이 최적이고, 조직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내가 살겠다. 여의도동의 직업의 역할을 하겠다. 그게 이제 조직이지 않습니까? 동이 이제 조직이다 그랬으니까. 그 단위까지 설정하면 더 좋고, 그래도 동은 아니더라도 영등포구 안에서 내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영등포구 안에,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그런 정도는, 직렬 정도. 가장 타당한 거는 어느 동에 사겠다. 그럼 이제 다른 동에서 여의도동에 사겠다 이러면 저 이제 연구소가 여의도동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의도동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검토할 필요가 없죠. 여의도동에 있는 최적화된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이 있느냐, 어떤 건물이 있느냐,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검토하듯이. 그리고 다른 어떤 동에서 검토했던 거는 시간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역량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 토대가 되는 자료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직업 분야 갱년 기획, 갱년 관리, 요건 이제 요 조직 쪽에 있는 형태입니다. 조직이 또고, 요건 이제 또 큰 어떤 대분류를 하면 직렬 단위도 있고, 갱년 기획, 직렬, 또 갱년 관리, 어떤 직렬, 이렇게 이제 직렬의 단위로, 그 이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한 3,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갱년 기획, 직렬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00명 내외다, 1,500명 내외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팀으로, 무슨 조직,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 그건 이제 지역 규모에 따라서 직종, 직렬의 분류 단위가 다소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직업에 대한 의식. 직업 의식은 이제 결국은 이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이런 역할을, 이런 어떤 분야에서는 이런 가치관이 다른 내용보다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취업을 지향하면서, 취업하고자 하면서 이런 어떤 역할을 아주 전문화시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업무 역할을 할 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할 때도 이런 내용을 표현을 아주 역량이 뛰어나다고. 왜 이 분야에 어떤 적성이나 상대가 판단할 때, 또 자기 이제 지원 분야에서 상대가 이 분야에 지원해 있으면서 이런 분야가 나 뛰어나다고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그런 높은 어떤 점수를 주지 않는다.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몰입도, 창의력, 이 하나의 어떤 개념에 요구되는 어떤 능력의 요건, 업무 또 형태별로 상당히 이제 다양한 이 내용이 하나의 어떤 기업의 용역을 할 때 몇 페이지로 나오냐 하면 한 150페이지 정도로 세분화된 내용을 정말 압축해가지고 엑기스로 어떤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결국 세부적인, 아까 이제 앞에서 직무 수행 요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형태로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150페이지 이상으로 표현되는 내용이 이제 한 페이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마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해시키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요 강좌 외에 조직별로 강의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이제 조직별로 이제 세분화된 내용 한 2페이지, 3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어떤 관점에서 자기가 진로 분야를 선택해서 그 분야에 대한 필요한 역량을, 어떤 분야의 역량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관점에서 이 자료는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좌는 효산인력개발원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산인력개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